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 온인주입니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조달 계획 신고를 의무화하게 됐습니다. 심리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맞습니다. 정부는 편법 증여나 투기 자본 유입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지만 시장에서는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거래 절벽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개인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세무조사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짙은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그 안에서 우리는 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규제를 이기는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실전부동산 고! 고! 자꾸만 변하는 부동산 시장, 위축되거나 소심되게 행동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어깨 쫙 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승부사 모셨습니다. 마르스컴퍼니 주용남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자금 여건과 타이밍을 고려한 맞춤 전략 세워드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02-2077-6357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에게 미리 접수 주신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남양주시 화도읍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25평형을 1억 8천만 원에 분양받았는데요. 향후 전망은 어떤가요? 하셨습니다. 자, 이미 앞선 6.19 대책에서 반사이익 기대감에 투자 여건 완화됐었죠. 산 좋고 물 좋은 건 알겠는데 투자 여건까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예, 화도읍 이 남양주시에 대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가장 중심되는 지역이 이 경춘선 마성역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한 10여 년쯤 전에 이 경춘선이 뚫리고 나서 점차 새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고 그 중심지가 이제 마성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에서 이 25평대 아파트를 1억 8천만 원의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이제 분양받으셨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가격은 상당히 좋습니다. 굉장히 저가의 분양을 받으신 거고 아마도 조합원 지분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역주택조합이니만큼 그 안정성도 이제 같이 따져보셔야 될 텐데요. 이 지역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경춘선이 지나가고 있죠. 이 경춘선을 통해서 조금 이동하시면 별내까지 연결이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별내에서는 또 2025년쯤 이 8호선 연장선이 암사에서 뻗어나와서 연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암사역이 위치하고 있는 강동 지역이라든지 송파권에 직장을 두고 계신 분이라면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하실 수도 있는 실거주, 그러니까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시자면은 이 지역이 화도읍이죠. 경기도권의 읍입니다. 이 남양주시가 조정 대상 지역에 편입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경기도권의 읍의 경우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계산을 할 때 주택수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일종의 틈새 시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니만큼 최소한 두 가지는 좀 짚어보고서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이 대상 부지, 토지의 사용 승낙서 등을 통해서 토지 확보가 95% 이상 진행이 되어 있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선결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다른 지역주택조합에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그런 폐단이 일어났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상에 그 예정된 전체 세대수의 2분의 1, 세대수의 2분의 1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가. 딱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이 다음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정식적인
조합 설립 인가를 마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필수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이후에는 분양받으신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좀 조합총회에 참여하셔서 후속 절차들이 있겠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절차라든지 뭐 착공 승인에 들어가는 그런 각각의 절차, 당초 예정대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신다면 일단 굉장히 좋은 가격에 내 집 장만하실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직주 근접은 가능한데요. 지역주택 조합이라는 점에서 안전성이 조금 아쉽네요. 이 부분은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돼 있습니다. 실전부동산 네. 고보입니다. 어떤 점 네.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는지요? 저희가 지금 일산 서구 성조마을 3단지 아파트 거주 중인데요. 네. 여보세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2020년도에 집집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매도 시점이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네. 매도 시점 좀 잡아주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성저마을 3단지라 그러셨죠? 네. 이 대화역 바로 앞에 있는 풍림 네. 3단지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 네. 몇 평대 갖고 계신가요? 30평대요. 30평. 네. 30평을 갖고 계시면 가격이 요즘 뭐 시세 좀 알아보셨나요? 네, 한 4억 2천 정도 예. 하더라고요. 네. 30평에 4억 2천 정도. 최근에 많이 네. 올랐죠? 네, 오른 가격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지난 몇 년간 큰 변화가 없다가 최근 1, 2년 좀 가격이 급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을 겁니다. 위치를 네. 보시면 대화역에서 네. 굉장히 가깝습니다. 뭐 역세권 네. 단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단에 뭐 킨텍스 쪽 개발이라든지 향후에 GTX 그 호재 이러한 일산에 일어나고 있는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위치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예, 그런 영향으로 최근 가격도 많이 올랐을 거로 판단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좋은 위치이긴 합니다만 아파트가 나이가 좀 들었죠. 네. 예, 연식이 좀 됐습니다. 근데 또 재건축을 할 만큼 충분히 늘지도 않았다는 것이 애매한 연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를 좀 예상을 해보자면은 최근 1, 2년간 가격이 상승한 만큼은 추가적으로 막 뻗어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도 뭐 역세권 위치이기 때문에 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 풍림 3단지에서 거주를 하시다가 이주를 해서 나가셔야 되는 뭐 새로 네. 분양받으신 아파트로 이사를 나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예. 이 풍림 3단지에 거주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내 거주용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금씩 뭐 완만하게 상승을 하더라도 뭐 그냥 지내실 수가 있겠지만 이사를 떠나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일산에 있는 이 아파트를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겠죠. 네. 투자의 관점에서는 앞으로는 좀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너무 길게 잡지는 마시고요. 일단 네. 목표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4억 초반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4억 중반 넘어서 한 4억 7, 8천, 4억 후반대로 가격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좀 매도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시기를 보시면 새 아파트 입주하시게 되는 시기가 언제쯤으로 잡혀 있나요? 2020년도 상반기예요. 2020년 상반기면은 뭐 합체 이제 3년이 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 네. 대략 뭐 그 기간 내에 상승 그 예상을 해보자면은 새 아파트에 입주하시기 전에 매도하셔야 될 시점이 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을 이용해서 입주하신 이후에도 조금 더 가져가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투자 네. 관점이시라면은 그렇게 길게 가져가시지는 마시고 입주 네. 전에 매도 시점을 잘 잡아서 일단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곳으로 대체 투자를 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풍림 네. 3단지는 입주 전에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해주셨고요. 지축동은 네. 잘하셨다고 합니다. 도움 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 또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이어서는요. 빠르게 짚어보고 바로 해답해드리는 스피드 상담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부터 만나볼게요.
서초구 반포동 93단지 2번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계속 보유할지 아들에게 증여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다시 서울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미리 좀 입지를 보니까요. 설해마을 끝자락에 좀 위치가 돼 있더라고요. 정책 측면이라든지 세금 측면이라든지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 그곳입니다. 자, 도와주시죠. 예, 일단 이 건물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건물 외관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확한 준공 연도는 다시 공부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외관상 봤을 때 상당히 연식이 오래된 건물 같습니다. 한 좋게 20년 정도는 된 것 같고요. 근데 입지를 보시면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설해마을에 사평대로 대로변에 붙어 있는 건물이네요. 대략 한 토지가 한 150평 정도는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이 요즘 들어서 건물 그 빌딩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를 띠다 보니까 지금 팔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갖고 가셔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직관적인 투자의 기준을 이 매매 기준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지금 이 건물을 팔고 나서 이거보다 더 좋은 건물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겠는가를 놓고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건물 팔고 나서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찾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설해마을이라는 그 입지가 갖고 있는 독보적인 상징성이 있죠. 거기에다 더불어서 이 북단으로는 반포지구의 재건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반포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 남단으로는 그 서초구에 20년간 묵었던 수건 사업이죠. 정보사부지 터널이 지금 열심히 공사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남단과 북단에 이런 개발 호재가 끼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중간에 있는 이 설해마을 쪽 특히나 이제 대로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토지세 상승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택할 수 있는 전략은 매도하시지 마시고 뭐 자제분한테 뭐 대를 이어서 증여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한 위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까 건물 모습을 보셨다시피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한번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증여까지도 생각하신다면은 증여 전에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증여를 하시고 나서 그 후에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이 낫겠죠. 리모델링 후에 이제 자산 가치가 늘어난 상태에서 증여하시는 것보다는 먼저 증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리모델링을 실행하시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건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치가 너무 좋아서요. 매도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증여 후 리모델링 하시는 방법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고민도 만나볼게요. 서초구 양재동 317단지 5번지 투룸 매매가가 4억 3천만 원인데요.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하셨습니다. 여기 위치도 정말 초역세권이라서 집에서 뛰어서 1분 거리에 지하철 위치해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앞에 시민숲 있지, 양재천 있지, 강남 접근성도 좋지. 이제는 투자 목적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위치를 보시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역세권입니다. 쉽게 이게 매물이 나오지 않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 양재 시민의숲역에서 정말 뭐 걸어서 한 30초나 걸릴까 싶은 그런 위치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통상적인 경우에 이런 역세권 입지일 경우 다른 위치에 있는 주택보다 가격이 조금은 더 뭐 비싸겠죠. 당연히 그 역세권 프리미엄이 붙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이 역세권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공정 가격보다 너무 많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역세권이라고 해도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주택의 가격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4억 3천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4억 3천 가격이면은 사실 요즘 투룸, 신축 투룸이 거의 3억대 중반 정도 가격에 이 지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역세권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3억 한 5천 정도 잡아보죠. 8천만 원 정도는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사신다는 의미인데 아무리 역세권이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 프리미엄은 좀 과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역시나 건물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을 보시면 바로 이 옆쪽에 보이는 벽돌로 된 건물인데요. 지하실이 있고
이런 이제 벽돌 양식으로 외벽을 만든 걸로 보면 이 건물 또한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데 대략 한 1990년대 초반에 이런 형식의 이제 건물들을 많이 지었는데 한 20년 정도 지났다는 걸 감안하면은 건물 가격은 이제 완전히 제거되고 땅 가격만으로만 이 4억 3천에 이 거래를 지금 검토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투룸이라면 대략 한 토지 7, 8평 정도 끼어 있을 텐데 그럼 평당 가격이 토지 한 평당 한 6천만 원 정도 주고 사시는 꼴이 됩니다. 이게 뭐 한남 뉴타운처럼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는 재개발 투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리 역세권이라고 해도 이 투자는 좀 반대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이 지역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이 구역이 보시는 것처럼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가까운 위치가 있겠고요. 나중에 뭐 양재 오면 R&D 특구가 조성이 됐을 때 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또 한 블럭이 개포 재건축 단지, 뭐 개포 시형 단지를 비롯해서 개포 재건축 단지랑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는 개포동 쪽에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재 오면 R&D 특구 지금 서울시와 서초구에서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만간 뭐 구역 지정도 되고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굉장히 장기 계획으로 보셔야 될 사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례와 같은 경우는 이 장기 계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호재를 너무 빨리 가격에다 다 반영을 시킨 그런 꼴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 구역에서 어떤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자면은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이 이 개포 재건축 단지랑 더 가깝게 붙어 있는 지역이 되겠죠. 뭐 얼마 전에 개포 시형 아파트 뭐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면서 이 분양 청약 경쟁률을 보였던 그런 상황도 벌어졌었습니다. 주변에 대규모의 재건축 단지가 고급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때 인근의 토지세 상승이 더 가파르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이시라면 이 개포 재건축 단지를 조금 더 옮겨 오셔서 이 지역에 훨씬 더 신축이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3억대 중반, 투룸 3억대 중반이라든지 3룸이라고 하더라도 뭐 4억 후반에 사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으니까요. 뭐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위치는 좋지만 가격이 타당하지 않아서 재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청자 고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토지입니다. 매매가 1억 8천만 원인데 투자 목적으로 매수 고려 중입니다. 어떤가요 하셨어요. 자, 여기 뭐 관광 명소로 참 유명한 곳이죠. 간단하게 좀 어떤지 살펴주세요. 예, 이 옹정리 토지 사실 제가 전국의 토지 시세를 다 머릿속에 넣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얼마 전에 이 경매물건 분석 때문에 이 지역 시세를 좀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사례를 주신 분의 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가격을 보면은 토지 한 평당 가격이 거의 한 30만 원 정도를 주고 이제 사시는 것을 감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 거래된 내역을 보면은 이 전인 상태에서 토지 한 평당 대략 한 10만 원, 뭐 10만 원 초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실거래 시세보다 3배 정도씩이나 주고 살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갖고 이 토지를 살려고 하셨는지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보여지긴 합니다만 일단 시세 자체는 저라면 반대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전화 정말 잘 주셨네요. 시세가보다 조금 더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전화 다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됩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규제를 이기는 대안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에스트레뉴 빌딩 14층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2-564-1879입니다. 예약은 필수. 지금까지 마레스 컴퍼니 주용남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